그저 얼마 전까지 엄청 추웠는데, 여러분들 다들 처음 준비하십니까, 공부를? 그래요? 작년에 시험 봐보신 분들, 아니 올해, 아니죠, 작년이죠 벌써. 오늘 1월 1일이니까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그래 봐보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처음이세요? 그럼 다른 과목도 한 번도 아직 안 들으셨겠네요?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서로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민법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중개법이든 공시법이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할 때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합해지면서 좀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법이 막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이 법 같고 저 법 같고 막 이제 헷갈립니다. 공부했겠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지? 막 그러고. 또 학교로는 법이 아닌데 법처럼 느껴지고 막. 그죠?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막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닥이 좀 잡혀요. 그게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합격이 빨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도, 그 아주머니 한 분은 1, 2차 동시에 했거든요. 금도 처음에 공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박무에서 제가, 우리 최성지가 후배거든요. 근데 같이 이제 수업하는데, 또 이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은 또 안 맞은 분들이 있어요. 안 맞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공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1차도 안 하고 처음 출발하신 분인데 근데 막판에 열심히 밀어붙이더만 결국 1, 2차 동시 합격했어요. 물론 이제 거의 자기 말로 3점 남기고 합격했다는데 뭐 그 정도 카트에 올라가서 합격했는데 뭐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1, 2차 동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어붙이냐 얼마냐 그 문제고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는 뭐 생업이 있거나 막 그러신 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1차하고 그 다음에 2차 하신 분도 많고 근데 이왕에 밀어붙이면 뭐 1차 동시에 빨리 해버린 것도 굉장히 좋겠죠? 하면 좋고 이번 시험이 또 10월 달이니까 공부 기간은 10개월 약간 못 미치겠죠? 못 미치는데 글쎄 충분하다면 충분하고 아니면 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즘은 학원들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많이 되죠. 영상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사 자체가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잘 따라만 오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기초적인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거기 프린트 2페이지 한번 보시면 법의 책에 나와 있죠? 자, 일단 한번 잡아드리고 갈 거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현재 부동산 공법에 관한 것을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 파트에서 두 가지 것을 공부한다는 것을 정리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부동산에 관한 것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한마디로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축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혹시나요, 실제 우리 기출은 안 나왔지만, 모의 문제 또 옛날 기출은 나왔습니다만은,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을까, 될까요? 그게 맞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은 공법 중에 행정법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 과목의 공법에 6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대표법이 국계법이고, 우리 도계법, 도정법, 그리고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이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에 관한 걸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각 부분의 출제 비중들 기억해 두시고. 알겠습니까? 그 비중도 나옵니다. 국계법은 12문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도계법, 도정법은 6문제씩, 건축, 주택은 7문제씩, 농지는 2문제. 일단 딱 느낌이 오죠? 제일 중요시해야 할 법이 뭐라고요?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아마 수업 시간도 제일 할애를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제일 많이 할 것이고 농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1월 강의에서는 아마 건너뛰기도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볍게 볼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우리 3, 4월 강의 있고 5, 6 계속 연결되니까 조정은 그때그때 해갈 겁니다. 근데 일단 1월 강의는 국계법을 비중을 좀 많이 둘 거예요. 그리고 일단 중심은 용어들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용어를. 알겠죠? 애우는 건 그 다음입니다. 알겠죠? 어차피 애우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안 애워도 애우게 만들 겁니다.
알겠죠? 3, 4월 되고 5, 6월 되고 문제풀 계속 돌아가면 만들 것이 할 거니까 일단은 용어들 잘 정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국계법이고, 자, 나머지 비중에 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노선, 마지노 최대로도 우리 24개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죠? 6점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더 이상만 나오는 것은 뭐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우리가 24개 이상은 맞자.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공법의 특성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특성에 관한 문제는 3가지 것만 일단 정리해 드렸는데, 물론 실제 우리 학문적으로 따지면 공법의 특성 굉장히 많습니다. 한 7가지가 나오는데요. 뭐 이거 다 할 필요 없고 대표적인 3가지만 잠깐 해서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특성은 우리 규제법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 특히 공적 관계에 관한 문제는 규제가 좀 강조가 됩니다. 왜? 우리 공적 질서는 내 마음대로 해요, 못 해요? 내 마음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민법 같은 거 어쩝니까, 여러분들? 사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쉽게 해서 돈을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줘야 됩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죠. 안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임의성이 좀 지배한다고 하는데, 공적 관계는 아무래도 규제하는 것이 강합니다. 이게 규제법적 성격을 띈다. 또 규제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나겠죠. 계획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또 한 가지는 공용 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알죠? 이 공용 부담은 제가 나눠드렸죠. 크게 말하면 인적하고 물적으로 나뉜다. 자, 이 물적 부담이 중심인데, 물적은 4가지 나뉜다겠죠. 물적 부담은. 그래서 어차피 공용 제한이 있고, 그리고 공용 수용, 또 환지, 또 환권, 권리할 때 권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적인 문제. 자, 우리 공용 제한은 말 그대로 제한, 못하게 하더라. 그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제 못하게 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더라. 제한. 또 수용은 뭐라겠죠? 수용은 그냥 내 것, 소유권이죠. 내 걸 뺏어가더라. 강제적으로 뺏어가더라.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뺏어가는 것. 이걸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대신 제한이든 수용이 되는 부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따른 보상 등은 논의가 됩니다. 알겠죠? 손실보상 문제 하나 따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처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환지는 뭐라겠죠? 환지는 그죠? 땅을 바꿔주는 것. 토지를 교환해 주는 거, 땅을 바꿔주는 거. 알겠죠? 쉽게 말해서 헌 땅 줄게, 새 땅 주라 이런 이야기요. 이게 환지. 그죠? 환지. 자, 환권은 뭐라겠습니까? 권리 등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바꿔주는 거에 비해서 권리 등이니까,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입니다. 건축물 등도 바꿔주는 겁니다. 건물도 말 그대로. 알겠습니까? 우리 재건축 같은 거 그러죠?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서 바꿔주잖아요. 이런 의미가 환권. 알겠죠? 환권. 자, 그래서 이것을 공부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공용 제한 수용 환지 환권은 우리 공법에 전부 다 묻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제한은 우리 국계법에 특히 좀 많고. 뭐 국계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묻어 있어요. 속에 다 묻어 있는데 국계법이 좀 많고. 환지는 아까 어디가 많다고요? 도계법에 좀 많이 나오고, 환권은 도정법, 우리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쪽에 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 이렇게 묻어 있어요. 수용은 다 골고루 있습니다. 수용은. 알겠습니까? 수용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있기도 해요. 우리 사업할 때, 우리 시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개발이든 정비사업이든 전부 다 수용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묻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들을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할 것들입니다. 물론 이론은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공용부담 종류를 물어보는 것, 이건 모의 문제는 한 번씩 물어보긴 합니다. 모의고사에 나오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옛날에는 막 나온 적도 있었어요. 초창기 시험에서는요. 근데 요즘은 뭐 이런 것은 실제 법조문 내용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볼 것이 거기 법의 체계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어차피 용어들 계속 나올 거니까. 자, 우리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규범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체계도가 있다는 거죠. 체계. 그래서 체계를 나누는 것은 분류를 보는 겁니다. 분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성문법이다, 불문법이다 들어보셨나요? 그죠?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성문법이라는 것은
문서화된 법, 이게 글로 써진 법입니다. 글로 써진 법. 자, 불문법이라는 것은 불문, 문서가 아닌 것, 글로 써지지 않은 것, 이걸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문법, 불문법 이런 말들 나옵니다. 그래서 불문법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입니다. 글로 안 써놨으니까. 알죠? 글로 안 써졌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 불문법. 성문법은 다 눈에 보입니다. 알죠? 문서화된 것이 성문법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 우리나라는 성문법 중심입니다. 알겠죠? 불문법도 있는데 중심은 성문법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불문법이 뭔가를 잠깐만 보고 이건 버려도 됩니다. 중심은 성문법이니까요. 알겠죠? 불문법은 여러분 종류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관습법도 있고 판례법 그리고 조리법 이런 것을 제시를 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관습법마다 관행이 법이 되는 거예요. 관행들이 반복이 되면서 법이 된 걸 관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판례법은 판례가 누적이 돼가지고 법의 규범 체계가 되는 것이고, 자, 조리법. 자, 조리는 여러분, 조리는 뭐죠? 조리. 우리 쓰는 말이에요. 우리 일단 여러분들 혹시 조리껏 행동해라. 그죠? 상식.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의 이치란 말 쓰거든요. 이게 조리에 맞는 행동해라. 이럴 때 이런 게 이 조리입니다. 이게 실제 쓰는 말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이치적 개념. 이걸 조리입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리법이. 자, 불문법은 이런 끝내고. 자, 성문법이 있는데, 자, 성문법은 여러분 일정한 유계 질서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불문법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질서가 따로 안 잡혀 있는데 성문법은 유계 질서가 있어. 이 유계 질서가 있단 말은 위에 것이 있고 아래 거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유계 질서가 있어요. 성문법은 가장 위에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장 상위에 뭐죠?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죠. 최상위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있고요. 자,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법률이 있습니다. 이 위계 질서입니다. 그럼 이 말은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여기 위니까 이게 어른이고 아래입니다. 알겠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여러분들 혹시 위헌법률 심판으로 들어봤나요? 그래서 위헌 결정 나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는 위반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한마디로 써서 명령 등입니다. 알겠죠? 명령 등이 있습니다. 자, 등이라고 또 씁니다. 이 등에는 여러분들 거기 명령이 있고 그 밑에 자치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조례 규칙 막 이런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 등 묶어버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 등인데 이게 위계 질서입니다. 이 헌법이 제일 위에고 헌법적 효력 있는 법이 있고 법률적 효력, 명령적 효력에서 효력상의 관계입니다. 효력이면 효력. 위계 질서니까. 알겠습니까? 위계 질서고. 자, 이게 피라미드 구조를 제가 그린 이유는 뭐냐면 헌법은 여러분 몇 개 있죠? 한 개죠. 헌법은 한 개입니다. 나라마다. 알겠습니까? 한 개 있어, 한 개. 자, 법률은 더 많겠죠. 명령 등이 제일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계 질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깐만 여분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앞에 헌법가치나 헌법 이야기가 특히 작년이 이제 올해가 작년이죠. 작년 여러분들 앞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우리 헌법. 그죠? 대한민국 헌법. 여러분들 국민주권 문제, 헌법 1조 1항 문제 계속 나왔었죠. 화두가 됐던 사건이고 어쨌든 아주 희대한 사건이죠. 어쨌든 여러분 앞에 우리 작년이 그 사건들은 그 순실 사건이라고 불러지는 그 사건은 참 희대한 사건들입니다. 그런 경우 참 드문 사건이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을 가치가 도드라졌던 것이 우리 이제 촛불에 관한 논의들 헌법입니다. 헌법 하나 있어. 그래서 헌법은 누가 만들죠?
요거만 잠깐 말씀. 열은 헌법 누가 만들어요? 국민입니다. 국민. 그래서 우리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국민이 만든 거, 국민이. 우리들의 회칙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회칙입니다. 회칙.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헌법입니다. 헌법. 대신 법률은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들? 어디? 우리 공법들 대부분 이제 법률이거든요. 법률. 법률 누가 만들어요? 국민 대표가 만듭니다. 알겠죠? 국민 대표가 누구죠? 국회. 알겠죠? 국회에서 만든 것이 법률입니다. 법률. 알겠습니까? 국민 대표가 만듭니다. 대표. 그래서 국민이 만든 것보다는 한 단계 밑에 있어야겠죠. 대표가 만드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명령 등은 누가 만들까요? 명령 등은. 이제 쉽게 이제 우리끼리만, 요거 이제 우리끼리만 이야기해요. 밖에라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이야기하지 마냐면, 이 명령은 대표도 아닌 것들이 만듭니다. 그럼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자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빨라. 대표도 아닌 것들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물론 대표도 있는데, 대표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부령을 만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가 뽑아줬어요? 안 뽑아줬어요? 선거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가 안 뽑아줬기 때문에 간단히 봐도 대표도 아닌 것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명령 등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있고 해요. 대통령도 있습니다만은 명령의 기본 속성은 대표도 아닌 것들이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대표가 만든 법보다는 아래가 있는 거야. 뭔지 알겠습니까? 국민이 만든 건 제일 위가 있고. 그래서 법의 체계는 크게 세 가지. 헌법, 법률, 명령 등 이 체계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분이 우리 헌법 공부를 하는 건 아닐 것이고 법률은 공부합니다. 우리 6대 법이 아까 공법 전부 다 법률들입니다. 국계법, 내지 도계법, 도정법, 농지법, 우리 건축, 주택 다 법률이에요. 법률. 알겠습니까? 법률 공부할 것이고 그럼 법률만 공부하면 아주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알겠죠? 왜 쉽냐면 전문만 몇 개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고 볼까요? 건축?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건축 같은 내용이 나오겠죠. 건축, 또 뭐 대지나 도로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인데 건축만 봅시다. 건축. 그럼 건축물에서 건축을 하려면 건축의 종류가 뭐가 있으면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 내용을 뭘로 정하죠?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법률로. 그럼 그 법률은 누가 만들겠죠? 그 내용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들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다수결해서 만들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들이 건축을 알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건축에 대해 잘 알까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건축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냐면 건축 내용 등에 관해서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정하겠지만 좀 더 전문적이거나 세부적인 일은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 행정 쪽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법률로는 만들어준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주로 규정을 둡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볼까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좀 전문적이고 자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정할 수 없겠죠. 모르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정하게 돼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 행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쪽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이제 건축을 담당하는 행정 쪽입니다. 여기서 정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행정에서 명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국토교통부가 건축 소관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부령을 만든다든가 알겠죠? 그러면 법률이 나오고 거기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게 바로 명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명령도 위계질서가 있겠죠? 다문의 질서가 있습니다. 알겠죠? 위계질서. 그럼 명령도 자 볼까요?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대통령 법률보다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자, 대통령 밑에 뭐 있겠죠, 여러분들? 자, 총리령,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 자, 그리고 각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이 있습니다. 부령.
그러니까 총리령하고 부령은 같이 볼 수도 있고 총리령이 더 위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총리령, 부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중앙법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그 밑에 또 뭐니까 여러분들? 자치, 지방자치장은 입법 있겠죠? 자치법, 지자체마다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뭐였죠, 여러분들? 조례하고 규칙. 알겠죠? 조례, 규칙 등이 전부 다 있습니다. 기본 유기에서 자치법은 위에 중앙입법보다는 아래가 있겠죠. 중앙입법보다 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 건축법이라는 요것만 하나 봅시다. 건축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건축법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시행령. 그럼 이 시행령이 뭘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요.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세부적인 건 뭐였죠? 건축법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이 시행규칙은 총리령 아니면 부령으로 나옵니다. 보통 부령이 많은데 총리령도 가능합니다. 총리령이나 부령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법이든 이건 하나 해서 어느 법이든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뭐였죠? 시행령, 시행규칙.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법이 딱 만들어지면 이제 법의 체제가 정비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법의 3종 세트예요. 어느 법이든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게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시행규칙.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법은 정비가 된 겁니다. 정비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보자. 우리 도시개발법 만들어졌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그다음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세 가지 법의 체계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이게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이게 법률서 정하고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을 시행령으로 정하겠지. 거기다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체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처럼 우리가 아까 6개 법, 6개 법 이것만 공부한다면 쉽다고 이야기했죠. 쉬워. 근데 우리 실제 시험 보면은 시행령, 시행규칙 다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법률만 공부한다면 조문 뭐 100 몇 개랑 해봐야 뭐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가 말이 6개지 3가지 다 보면 3, 6, 18, 18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는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내용이 아주 세부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려면 여러분들 힘듭니다, 사실. 외울 것도 엄청 많고.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건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40문제 중에 만점이 나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일단은 만점을 포기하고 포기 안 하실 분 있습니까? 만점 일단 포기하시고 일단 만점 포기하시고 일단 우리 목표점만 달성하자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단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점 달성하는데 맞춰가기 때문에 아주 좀 세세하거나 복잡한 것들은 버릴 겁니다. 혹시 나오도 한 문제 나오면 찍어볼 수밖에 없어. 이거 뭐 양이 많거네요. 한 문제 나올 것만 가지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런 뒤쪽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행규칙 쪽입니다. 우리 법률은 외우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큰 기본상이 나와 있으니까. 법의 체계는 일단 이렇게 법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총리령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조례규칙까지 우리가 볼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저렇게 볼 내용은 여기까지는 저 공부할 겁니다만. 그래서 일단 체계적인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건 됐고요. 자, 그럼 거기는 그렇게 보시고 또 거기 제가 법령이라고 써놨죠? 간간히 여러 표현상에 법령이란 말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법령 할 때는 법률하고 명령을 합한 말입니다. 합해서 부를 때 법령. 알겠죠? 법률, 명령 합하면 법령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 용어적인 문제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법의 체계는 그 정도. 앞으로 여러분들 익숙해질 게 여기는 뭔만 기억하냐면 자, 법률. 어차피 헌법으로 공부할 거 아니니까 법률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알겠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시행규칙은 불령 생각하세요. 특히 우리는 주로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불령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니까 국토교통부 부령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 나머지 부령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공부할 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 체계가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면 돼. 뭐 불문법 뭐라도 됩니다. 이건 전부 다 공부할 거 아니니까. 알겠죠? 체계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만 보시고 일단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기본적인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조직상 체계가 나오죠. 자 그 부분도 자, 체계적인 부도입니다. 앞으로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요거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장, 시도지사, 어쩔 때는 도지사, 어쩔 때는 뭐 시장 등 막 표현들이 비슷비슷해. 근데 꼭 그걸 또 틀리게 한 번씩 문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주체가 누구냐,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중앙의 장들은 쉽죠. 자 보시면 우리 행정기관들이니까.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국가 등이라는 기본적인 그 속에 이제 등 속에는 뭐 지자체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행정기관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죠? 행정기관들이 있는데 자, 그 행정기관들은 중앙에 있는 국가 즉 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에 있는 기관들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국가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 뭔만 기억하면 되죠? 대통령도 몰라도 되고 우리는 국토교통부장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국가에 관련된 것은 우리 대표로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라고 쓰겠습니다. 당연히 국토부 장관 위에는 국무총리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알겠죠? 일단 우리는 국토부 장관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니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국가 등에는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알겠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고 또 지방의회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에도 여러분 국가도 크게 말하면 우리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국가에도 국회 있고 행정부 있고 또 사법부도 있는데 국회하고 행정부 있죠. 자 지방에는 따로 사법부는 없잖아요. 알겠죠? 우리는 따로 사법부가 없고 지방은 똑같이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여러분 입법부가 뭐 있죠? 지방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의회가 있겠죠? 지방의회 있습니다. 자, 또 지방자치단체 장이 있어요, 없어요? 장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의회하고 장이 서로 견제해가면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강주광역시에도 강주광역시장 있죠? 강주광역시 의회 있죠? 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지자체 기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회하고 장이 있습니다. 알겠죠? 앞으로 이제 지방의회 장 나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뭐뭐 있을 거예요? 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정해놨죠? 지자체 종류입니다. 알겠죠?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알고 계셔. 그래서 의회나 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알겠죠? 의회, 장이 나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우리 법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크게 말하면 보통 특별인데 특별은 여러분 못 보는 거니까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보통만 보면 보통 지자체는 나누면 광역하고 뭐 있죠?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초지자체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럼 여기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뭐 있습니까? 자, 오늘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 뭐 있어요? 특별시가 있죠. 자, 또 광역시. 자, 또 특별자치시. 자, 줄여서 특자시. 특별자치시. 자, 그리고 도. 그리고 특별자치도. 특자도. 줄여서 특별자치도.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5개 나옵니다. 5개. 줄여버리면 시도죠. 시하고 도니까. 알겠죠? 그래서 광역지자체는 이렇게 5개 나오고요. 자, 기초지자체는 자,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가 아닌 시. 자, 그리고 군. 자, 또 뭐 나오죠? 자치구. 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지방자치, 뭐 법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는 이것밖에 없어. 특별이라는 거 잘 있는데 특별은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 조합을 말하는데 그건 우리가 잘 못 보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알겠죠? 무시하고 보통 지자체는 우리 법에 광역하고 기초, 알겠습니까? 광역은 5개, 기초는 일단 이걸로 보면 3개잖아요. 시, 군, 자치구. 그러면 장들이 있다면 똑같이 특별시장이 있으면 특별시의회가 있겠죠. 똑같아. 광역시에도 광역시에 장이 있고 광역시에 의회가 있겠죠. 다 똑같이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자, 여기 이제 구절 잠깐 말씀드릴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 도지사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자, 특별시입니다. 여러분 특별시 우리나라 몇 개 있죠? 특별시. 특별시 3곳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몇 개 있어요? 1개 서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 특별시밖에 없어. 자, 그럼 뭐 알 것이고. 이제 광역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광역시는 몇 개 있죠? 광역시. 이것도 또 세야 됩니까? 6대 광역시. 알겠죠? 6개 있어요. 6개 우리나라에. 알겠죠? 6개. 위부터 쉴까요? 인천 있죠? 그죠? 또 대전. 왼쪽부터 쉬면 강주 3개. 오른쪽에는 울산, 대구, 부산. 알겠죠? 그래서 6대 광역시가 있습니다. 6대. 알죠? 근데 광역시 6개입니다. 자, 특별자치시는 여러분 뭐죠? 여기 세종. 알죠? 세종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종. 자, 그리고 여기 도입니다. 자, 우리가 도 몇 개 있죠? 세지 말고 이제 자동 나오세요. 팔도. 우리가 팔도 강사라고 하잖아. 팔도입니다. 팔도. 또 세야 됩니까? 안 돼도 알겠죠? 팔도.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어디 말합니까? 제주. 여기 도에 안 들어가요. 도 있고 특자도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제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역. 일단 넓다는 이야기가 넓을 강이니까. 알겠죠? 광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됐나요? 일단 광역은 위에 딱 접어주세요. 그럼 일단 광역은 기초보다는 위급이죠. 알겠죠? 물론 이제 직근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일단 위치상은 위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위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초에는 여기 시가 있죠. 요 시는 여러분 아까 했죠? 이 3가지 아닌 시예요. 아닌 겁니다. 그럼 요 시에는 주로 시는 어디가 있죠? 어디가 있어 시가? 도. 그죠? 우리 도 밑에 시가 있잖아요. 자, 우리 여기 전라남도 보면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다 있잖아요. 시입니다, 시. 근데 여기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기초지자체입니다. 그러면 자, 여수시장 뽑나요, 안 뽑나요? 선거. 요 자치예요, 자치. 자치란 말은 스스로 통치한다는 말은 뭐죠? 뽑는 거예요. 선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선거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주로 도 밑에 있습니다. 특별시 밑에 시 있나요? 서울 특별시 속에 또 시 있어요? 없어. 광역시 밑에 시 있나요? 있어요? 강주 광역시 속에 뭐 화순시가 들어간가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고. 여기는, 자, 그럼 특별자치시에는 시 있나요? 세종시 속에 또 시 있어요? 없네요. 그럼 또, 도에는 있다겠죠? 자,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에 시 있나요? 아, 있어요? 아, 제주시 있나요? 아, 서귀포시? 자, 그래서, 요것만 잠깐 말씀드릴게. 우리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일까요? 아닐까요? 자, 제주시장 선거하나요? 서귀포시장 선거할까요? 안 합니다. 알겠죠? 행정구역으로만 있을 뿐이지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시란 말 씁니다. 알겠죠? 다시 말해서 제주는 제주도지사 1명밖에 안 뽑습니다. 알겠죠?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하나의 도가 된 거야. 현재 제주는 선거는 원희룡 그 제주도지사 있죠? 한 사람밖에 안 뽑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들은 임명입니다. 임명. 알겠죠? 선거 안 합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어도 거기는 지자체가 아닙니다. 행정시에 불과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만 정해놓은 거야. 따로 선거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자체잖아요, 전부 다.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는 도읍 밑에만 있다.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돼. 있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이게 군입니다, 여러분. 군은 어디가 있을까요? 도읍 밑에 군이 있죠? 뭐 알다시피 전라남도의 한평군. 알겠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군은 도읍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볼까요? 자, 특별시 밑에 군 있나요? 서울에 뭐 군 있어요? 없습니다. 자, 광역시 밑에 군 있나요? 요건 있습니다. 요건. 광역시 있어요. 자, 많지는 않지만 있어. 특히 여러분들 인천에 강화군이 있죠. 강화군. 옹진군도 그쪽인가요?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이쪽 광역시에 군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광역시에도 군은 있습니다.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고. 특별자치시,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제주하고. 세종도 하나밖에 없어요. 세종시도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죠? 나머지는 행정상으로는 구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지자체로는 세종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종과 제주는 선거하면 세종시장하고 제주도지사만 뽑아. 물론 의회 뽑고, 의회는 다 뽑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도에 있고. 군은 광역시하고 도에 있다. 알겠습니까? 받으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 자치구입니다, 여러분요. 자, 군대 자치구. 자치구는 여러분, 어디가 있죠?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가 요즘 서구인가요, 남구인가요? 여기가 서구? 그럼 우리 강주광역시에도 동구, 서구, 뭐 남구, 여기 또 강상구 막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여기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란 것은 구청장을 뽑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선거로 뽑습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봤으면 여기도 하나 있죠? 자, 우리가 자치구가 아닌 구 있어요. 자치구가 아닌 구. 자, 여러분들 이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우리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자, 시 중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가 아닌데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50만 이상은 뭐라고 부르죠? 대도시란 말 부릅니다. 알겠죠? 인구 50만 이상의 요 시입니다. 이게 기초지자체겠죠? 여기 아니니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데니까. 그럼 기초지자체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면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대도시에는 뭐가 있냐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우리 전라남도에는 있나요? 전라남도 50만 넘는 데가 없죠 아마. 근데 경기도 쪽은 많죠. 경기도 뭐 성남, 안양 전부 다 성남시, 안양시잖아요. 50만 다 넘습니다. 그러는 70만, 80만 넘으니까. 그럼 거기에는 성남시의 수정구, 안양시 동구, 또 수원도 뭐 권성구, 팔달구 다 있죠. 수원시에도 구들이 있어, 구. 근데 이 구는 여러분 아까 이 자치구는 어디 있다 했죠? 특별시나 광역시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시, 여기 대도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일까요? 자치구가 아닐까요? 자치구가 아닙니다. 아니요. 알겠죠? 그냥 구를 둘 수 있어. 그럼 똑같아. 이 자치구가 아닌 거는 요 제주시, 서귀포시가 똑같습니다. 행정상으로만 있는 겁니다. 지자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지방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구는 있어. 둘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구청장 선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자치구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선거 안 합니다. 그래서 둘을 둘 수 있어. 자, 대도시는 요 지자체로 따지면 기초지자체 들어갑니다. 대신 인구가 얼마야 돼? 50만 이상일 때 대도시란 말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대도시는 주로 경기도 쪽 생각하면 돼요.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경기도 많아. 우리 전라도 쪽에는 전주가 아마 대도시 되겠죠? 전주 50명 넘을 거예요, 아마. 전주에도 전주시 덕진구 있고 막 그러죠. 구는 있어요. 근데 그 덕진 구청장 선거합니까? 합니까? 안 해요. 거기는 일단 구청장 선거한 데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라고 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을 뿐이야.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제주도도 똑같다니까. 여기도 있긴 하지만 우리 선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자, 똑같은 취지로 여러분들 읍이나 면, 동, 리 있죠. 자, 읍장 선거합니까? 면장 선거해요? 안 하죠. 이것도 행정상으로만 구역이 돼 있어. 그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해됩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있어 다. 현재 동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동장 선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방자치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광역하고 기초가 있는데 광역에는 뭐만 있다고요?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8도, 제주특자도 이게 광역. 됐죠? 그리고 기초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가 아닌 시. 알겠죠? 그게 아닌 시. 그 중에 인구 50만 이상이면 그냥 대도시라고 불러 그냥 부르기를. 알겠죠? 법에는 그냥 시입니다. 시. 자, 그리고 군. 그리고 자치구. 이 세 가지는 기초입니다. 여기보다는 아래급.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앞이 요 시, 순천시장, 전라도 도지사 말 좀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그죠? 듣긴 드려야지. 물론 지자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유 업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도가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도지사 밑에 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 같은 거 볼 때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면 상급 도지사가 결정해 준 것들이 있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고 군수가 있을 것이고 자치구청장이 있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광역보다는 약간 위쪽에 누가 있겠죠? 국장이 좀 이제 국토교통부장 앞으로 이제 국장이라고 제가 부를 겁니다. 그 국장하면 이제 국토교통부장. 우리가 나오는 장관은 이 국토부하고 해수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국토부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국장하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럼 여기 윗급보다 윗급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 광역 지자체들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죠. 이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이야기할 때 시도지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도지사. 알겠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죠. 전체를 묶어서 이야기할 때 시도지사. 시도지사 하면 일단 광역지자체장이다. 알겠죠?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을 의미한다. 일단 이렇게 봐두시고. 자, 여기는 주로 이제 시장 군수. 이 자치구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더 들어가 버리잖아요. 알겠죠? 광역시장이 하면 자치구는 할 일이 별로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할 때 시장 군수하면 주로 여기겠죠. 같은 시장이라도 여러분들 광역시장이 있고 기초시장이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보통 시도지사 할 때는 위급을 보통 이야기하고. 알겠죠? 위급. 자, 그리고 시장 군수 할 때는 여기 기초를 보통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초를 보통 의미해요. 시장 군수 할 때는 기초지자체. 시도지사 하면 위급. 그죠? 그 위에는 주로 뭐가 있겠죠? 위에는 국장이 있다. 국장도 있고 회장도 있겠지만 우리 국장이 그 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때로는 동급일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요. 보통 위급이라고 할 때 중앙이니까 일단 위급이겠죠. 물론 직접적인 막 명령하고 막 그런 관계는 아니겠지만 일단 직급상 위급을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이니까. 여기는 지방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알겠죠? 구청장은 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구청장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그래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써놨죠? 자, 보시면 우리가 시도지사 하면 주로 이제 광역장들, 기초장은 시장군수. 자치구청장도 있지만 거기는 별로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중심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조직상의 체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자, 우리 법의 체계에서는 뭐만 기억하라겠죠? 자, 기본 성문법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고? 시행령. 그 밑에 시행규칙.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국회가. 시행령은 누가 나온다 했죠?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 총리령도 있지만 그냥 부령만 기억하세요. 부령. 주로 국토교통부령. 알겠죠? 시행규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 대통령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위계질서가 있다. 알겠죠? 그러면 시행령이 법률을 보충하는 것. 시행규칙은 시행령을 보충하는 것.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상의 체계 문제는 국가 등의 기관들은 당연히 뭐 대통령 있고 국무총리 있고 각부 장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차관들이 있을 것이고 쫙 있기도 뭐 국장과장 다 있기도 다 무시하고 장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죠? 국토교통부 장관 제일 많이 보니까 알겠죠? 국장 앞으로 제일 많이 볼 겁니다. 국장. 그리고 지방에는 지방장들 보시면 돼요. 이제 간간히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많거든요. 지방의회는 그냥 따라갑니다. 특별시 의회, 광역시 의회 다 있겠죠? 광주광역시 의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장하고 어떻게 보면 레벨이 같아요. 알겠습니까? 대신 이제 장은 여러분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의회는 여러 사람이고 합의제기관이라는 겁니다. 장은 독임제란 말 쓰고요. 자, 그래서 우리 광역지자체는 현재 시도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그리고 도. 알겠죠? 시도. 그래서 거의 장들을 시도지사. 이렇게 하면 광역지자체 장이다. 기초는 시군 자치구. 알겠죠? 대신 여기서 기억할 것. 구는 광역시하고 도에 있다는 게 광역시에도 군이 있다. 도에 있는 건 당연하고요. 알겠어요? 기억해 두시고. 자치구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습니다. 알겠죠? 자치구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어. 자치구라 그럴 때는요. 알겠죠? 나머지 구 같은 거 아까 자치구 아닌 구는 50만 이상 대도시는 다 둘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전주시 덕진구는 아까 얘기했죠? 전주시 덕진구는 구청장 선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자치구가 아니니까. 그냥 행정상 구를 두는 겁니다. 아까 먼저 제주에도 제주시 서귀포시 있어도 일단 거기는 행정상으로만 있는 거지 선거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합니다. 지자체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구도,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적인 내용은 정리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국토법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국토법 체계접도 잡고 이제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10분 쉬겠습니다.